소설 제목 맨발의 마라토너. 제육부 승리와 고난의 로드 레이스. 경주고등학교 입학과 현실. 1965년 봄. 관수는 마침내 경주고등학교 육상부 운동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최만식 선생님의 헌신과 자신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다. 닭 콜레라로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관수가 아니었다면 가족 모두 당장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다. 관수의 고등학교 입학은 절망 속에서 피워낸 유일한 꽃이었다. 고등학교의 생활은 중학교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육상부 숙소는 따뜻했고 식당에서는 배급받는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난생 처음 밥을 배불리 먹게 된 관수는 감격했지만 집에서 굶고 있을 동생들과 아픈 아버지 생각에 늘 밥을 남겨두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현석은 관수의 예상대로 같은 학교 같은 육상부에 있었다. 관수를 향한 현석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장학생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현석은 관수가 들으라는 듯 노골적으로 속삭였다. 현석의 말은 맞았다. 관수의 앙상한 몸과 낡은 옷은 여전히 부잣집 자제들이 모인 학교에서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관수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학교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다. 토암산 진입로의 승부. 입학 직후 육상부 코치진은 신입생들의 최종 기량을 평가하기 위해 토암산 로드 레이스를 실시했다. 코스는 불국사 인근에서 토암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10km 비포장 흙길이었다. 대부분 흙과 자갈이 깔려 있었고 경사가 심한 언덕 구간이 포함되어 지구력과 하체 근력이 필수적인 코스였다. 관수는 이 코스를 보자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자신이 살았던 영천의 흙먼지 길과 다를 바 없다. 고된 훈련 대신 고기 반찬으로 단련된 현석에게는 낯선 곳이었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현석은 초반부터 탄탄한 마라토너로 트랙에서처럼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불규칙한 흙길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관수는 달랐다. 관수의 몸은 보리밥과 찬물 그리고 흙먼지로 만들어진 몸이었다. 그의 발바닥은 신발을 신었지만 이미 수년간 맨발로 흙을 밟아온 기억을 되살려 흙의 감촉과 지형을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현석이가 속도를 못 내네. 코치진이 술렁였다. 현석은 초반부터 관수와의 격차를 벌리지 못하자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힘으로 언덕을 치고 올라가려 했지만 흙길은 쉽게 에너지를 흡수했다. 흙먼지 속의 역전. 5km 지점 가장 가파른 언덕 구간. 현석은 이미 숨을 헐떡이며 지친 기색을 보였다. 든든한 영양은 단거리 트랙에는 유리했으나 굶주림 속에서 단련된 관수의 짐승 같은 지구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관수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언덕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배불리 밥을 먹고 잠든 동생들의 모습, 그리고 누워 계신 아버지의 희미한 미소만이 선명했다. 현석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관수는 그의 눈앞에 섰다. 현석은 분노했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이었다. 관수는 현석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관수의 낡은 운동화가 일으킨 흙먼지가 현석의 멋진 마라토너를 덮쳤다. 그것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에게 날리는 통쾌한 한 방이었다. 관수는 선두로 치고 나가 멈추지 않았다. 고통스러웠지만 달리기는 허기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마지막 결승선까지 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결과 관수가 현석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로 코스를 완주했다. 최만식 선생님은 코치진의 박수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훔쳤다. 관수는 그날 비로소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님을 증명했다. 소설 맨발의 마라토너. 제7부 고독한 질주와 별이 주는 위로. 육상부의 이방인. 토암산 로드 레이스에서 현석을 이긴 후 관수의 고등학교 생활은 오히려 더 고독해졌다. 현석은 관수를 노골적으로 견제했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 대부분인 다른 육상부 학생들 역시 가난한 시골 출신인 관수를 낯설어했다. 관수는 체계적인 훈련과 배불리 먹는 쌀밥을 얻었지만 집이 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앙상한 몸과 흙먼지 묻은 손은 이곳의 깨끗함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이방인의 표식이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관수의 옆에 현석이 다가왔다. 야, 이관수. 현석이 비웃듯이 말했다. 너 그 낡은 흙 묻은 신발 언제까지 신을 거냐? 새 신발 살 돈도 없어? 너 지금 여기서 밥 얻어먹는 것도 감사해야지. 내 가족들 지금 다 콜레라 때문에 굶고 있다던데 너 여기서 고기 반찬 먹는 거 죄책감 안 드냐?
현석의 말은 관수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현석에게는 단순한 도발이었지만 관수에게는 자신의 성공이 곧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비수였다. 좌절과 인내의 페이스. 현석의 말은 관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관수는 트랙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아무리 달려도 근본적인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이 달리기.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하지만 포기는 잠시였다. 관수는 흙 묻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 멸시당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결혼 후의 비극이지만 관수는 이미 가난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있었다. 굶주림에 시달릴 5 동생들 그리고 자신에게 도시락을 싸준 최만식 선생님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달리기는 고독하고 힘겨웠다. 훈련 중 그냥 포기하고 싶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잡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관수는 오직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약가, 동생들 밥그릇. 그는 잡념을 지우는 대신 그것을 연료로 사용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지금 멈추면 가족이 굶는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했다. 이 극한의 정신력은 관수의 앙상한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었다. 밤 끝나지 않는 고통. 관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다. 열악했던 영양 상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었다. 달리면서 극도로 혹사당한 다리는 밤마다 불타는 듯한 통증을 뿜어냈다. 근육통은 뼈마디까지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관수는 다른 동료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홀로 침대에 누워 신음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쓰고 통증을 견뎠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에게 사치였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는 통증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상상했다. 묵묵한 응원과 별이 주는 위로. 육상부 내에서 모두가 관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다. 관수와 같은 학년인 민우라는 친구는 현석과는 달리 관수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걸거나 비웃은 적이 없었다. 민우 역시 말이 많지 않은 조용한 성격이었다. 민우는 관수가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민우는 말 대신 행동으로 관수를 응원했다. 관수가 물통을 비우면 조용히 물을 채워 가져다 놓았고 관수가 트랙에서 넘어지면 아무 말 없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의 묵묵한 행동은 관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관수는 민우의 조용한 눈빛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읽었다. 관수는 밤의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순간 숙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혼잣말로 희망을 노래했다. 그에게 별은 유일한 친구이자 목표였다. 저 별은 굶지 않겠지에. 제가 저 별을 잡을 때까지 절대로 안 멈출게. 이 고독하고도 끈질긴 인내 속에서 관수는 현석과의 다음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7부 끝. 소설 제목 맨발의 마라토너. 제8부 달동네 자취와 새벽별의 대화. 홀로 남은 방의 고독. 경주고등학교에 입학한 관수는 영천의 집을 떠나 학교 근처 달동네 작은 방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육상부 숙소는 코치들의 눈이 많아 불편했고 주말마다 영천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자취가 나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16소년이 홀로 살림을 꾸리는 일은 달리기보다 버거웠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것도 서툴렀고 훈련복에 묻은 흙먼지 얼룩을 제대로 빨래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훈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밥 한 끼를 해결하려다 보면 새벽 별이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다 내가 밥 벌어먹는 일이다. 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관수는 빨래를 하다가도 연탄불을 갈다가도 문득 내가 이러려고 경주까지 왔나 하는 좌절감에 젖었다. 현석의 노골적인 무시와 육상부 내의 차가운 시선은 관수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민우와의 동거와 희망. 다행히 관수에게는 묵묵히 응원해주는 친구 민우가 있었다. 민우는 관수가 서툰 칼질로 야채를 썰고 밥을 태우는 모습을 보았다. 민우는 말없이 부엌으로 다가와 묵은지를 씻어 찌개를 끓여주고 관수의 흙 묻은 훈련복을 능숙하게 빨아 널어 주었다. 넌 달리기만 해, 관수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민우의 도움에도 관수는 미안함을 느꼈다. 며칠 뒤 민우는 아예 관수에게 제안했다. 어차피 방세도 비싼데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너보다 살림은 나아. 그렇게 둘은 좁은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민우의 합류로 관수는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낡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민우야, 만약 우리가 성공하면 어떻게 살고 싶노?
관수가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난 따뜻한 밥을 매일 먹고 싶다. 눈치 안 보고 우리 부모님 따뜻한 집에 모시고. 관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약 좀 편안하게 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동생들 배 터지게 밥 한 번 먹이고 싶다. 그게 내 전부다. 두 소년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다.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이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은사님께 보내는 편지. 훈련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관수는 현석의 비웃음과 다리의 통증보다 가족의 생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어느 날 새벽 관수는 훈련장 구석에서 최만식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선생님께. 선생님. 저 요새 자꾸 흔들립니다. 현석이가 저를 비웃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밥 얻어먹고 있는 동안 우리 아버지 병이 깊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트랙을 돌 때마다 이거 멈추면 가족들 다 굶는다고 외칩니다. 달리기가 제게는 삶이고 감옥이고 또 희망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도시락과 신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제일 먼저 선생님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제 다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수는 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그저 주머니에 넣어두고 힘들 때마다 만져보는 부적으로 삼았다. 이 편지는 관수의 내면을 다잡는 가장 강력한 정신력이 되었다. 두 번째 승부 트랙 5000m. 관수와 현석은 입학 후 첫 공식 대결인 500m 트랙 경기에서 다시 맞붙게 되었다. 관수가 가장 취약했던 흙길이 아닌 완벽한 트랙 경기였다. 현석은 관수를 이기기 위해 도끼를 품고 나왔다. 현석은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며 격차를 벌렸다. 관수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켰다. 다리는 로드 레이스 때처럼 극심하게 아파왔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고통이 관수의 몸을 짓눌렀다. 3000m 지점. 현석은 관수와의 거리를 확인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바로 그때 관수가 주머니 속 최만식 선생님께 쓴 편지를 꽉 움켜쥐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관수의 눈빛이 변했다. 다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가족의 희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수는 스퍼트를 시작했다. 앙상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인내력은 현석이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다. 관수는 50m를 남겨두고 현석을 따라잡았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 관수의 귀에 민호의 조용한 응원과 아버지의 희미한 기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결국 관수는 현석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5000m 트랙 경기에서도 승리했다. 현석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트랙 위에 주저앉았지만 관수는 이미 승패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승리는 가난과의 싸움에서 한 발짝 더 전진했음을 의미했다. 코치진은 더 이상 관수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육상부의 에이스가 되었다.